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 이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도내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4년 만에 7.6%나 하락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외지 이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최근 10년간의 전라북도 고용 실태 추이.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던 고용률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한국GM 폐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한 대량 실업과 휴업 쓰나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이 2014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4년 만에 7.6%나 급락해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해마다 10,000명에 가까운 20대 인구가 도외로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미래 성장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타지로 떠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는 꾸준한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층 정착을 위해 지원금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북형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올 7월부터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는 계획. 또한 각종 취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북도가 1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전주에 수소버스 16대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 800여 대가 여전히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고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로 교체도 못한 상황이어서 이 정책의 엇박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어촌을 달리는 버스 102구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매연 저감을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은 이미 CNG 버스로 교체됐지만 농어촌 시구는 아직도 경유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냄새만 조금 코에서 좀 저기 하니까 어떤 때는 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CNG 버스로의 교체가 추진됐지만 전라북도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1,400여 대 가운데 CNG 버스는 600여 대, 경유버스가 200여 대 많은 800여 대나 됩니다. 경유버스가 출력과 연비가 좋다는 인식에다 정부 지원은 없고 시군마다 교체 보조금이 들쭉날쭉한 게 이유입니다. 전주시 등 2개 시에서는 2천만 원씩을 지원해서 CNG로 운행하고 있으나 군 단위 농어촌 버스에서는 재정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가 100억 원을 들여 대당 8억 원이나 되는 수소버스 16대를 전주에 보급하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수소버스가 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군 돌아다니는 지역 그 버스를 갖다가 TGL에서 차라리 CNG로 바꿔주는 것이 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그게 득이지.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수소버스 보급 계획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 접근보다는 관행적 예산 배정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이 600년 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임진 외란 당시 전주 사고에 남은 실록을 정업 선비들과 민초들이 지킨 덕분인데요. 이들의 뜻을 기린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 제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심꾼들이 무거운 나무 괴짝을 등에 지고 힘겨운 행군을 이어갑니다. 임진왜란 당시를 재현한 연극인데 전주 사고의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조선 전기 200년 역사를 지켜 후세에 전한 민초들의 뜻을 기린 기념식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묘양산까지 이전하고 강화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완을 했다는 역사적인 현장이 이 내장산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 사제까지 털어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사람은 정읍선비 안희와 손홍록. 외란으로 전주 사고만 온전히 남자 국가서적을 챙겨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겼습니다. 태조 어진과 조선 왕조실록 등 1368권이 담긴 64개 괴짝을 370여일 동안 불침번을 서가며 지켰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는 나라가 생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무릅쓰고 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신 우리 할아버지가 새삼 더. 문화재청은 임진년 6월 22일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겼다는 정읍 선비들의 당직 근무 기록인 임계 기사에 따라 이날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산 그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또 후손들한테 후대에 이렇게 우리가 인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 이를 부활시킨 공로로 관직을 제의받고도 거절했던 정읍 선비들의 참된 마음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54살 강모 씨가 확진 판정 이틀째인 어제 낮 12시 반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강 씨는 밭농사를 하다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이 긴 소매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감염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가 29.5도, 무주 29.2도 등 27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오후 한때 남원 등 동부 내륙엔 5에서 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내일도 동부 내륙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제를 개선해 적용한 결과 참여 비율이 22.5%로 종전 5%와 비교해 대폭 향상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참여 비율을 넘기면 2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나 이번에는 가점 대신 참여 비율을 기본 점수 산정에 반영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한빛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1호기 가동 중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제 구역에는 포함되지만 소재지가 아니라 방제 예산 지원에서는 제외된 고창과 부안 등 도내 자치단체 대책으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